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학생 수가 늘어난다 해도 학교 신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지역 학부모들을 위시한 단체들이 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는 지역이 도내 지자체 곳곳에 있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김해 신도시 지역이죠. 하지만 최근 김해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결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과 앞으로 도내 신도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보죠.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안소동 행정학 박사, 주정영 김해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축하할 일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은 재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4년간 네. 초선 의원으로서 김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현장에 또 밝으실 텐데, 김해 지역 전체,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신설이 예상되는 장유 지역에서 볼 때 학령 인구가 신설을 요구할 만큼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적으로 김해 학령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네. 실제 학령 인구는 860명이 줄었습니다. 아, 그리고 김해 전체의 평균 우리 학급 인원을 보면 한 24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뭐 총량대 개념의 전체를 봤을 때는 학교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장류 지역 같은 경우는 김해 전체 학령 인구의 41.1%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장유에만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분포가 그렇죠. 되어 그래 있는 학교는 상황이네요. 실제로 보면 김해가 118교인데도 불구하고 네. 장류 같은 경우는 31교로 2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 대부분 저희가 아파트가 입주를 할 때마다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 이제 신설이 되던 지역 같은 경우 한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100% 분양이 끝났는데요. 네. 3,764세대가 있는 네. 아파트가 지금 2025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갈 수 있는 학교가 배치가 가는 학교가 간동초등학교라고 봤을 때 간동초등학교도 입이 61학급이고요. 네. 초가대 가빌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수용이 불가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배치할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이뿐 아니라 이 지역의 인근에서 15,000세대가 이미 도시개발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장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학교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장류뿐만 아니라 장류 바로 인근에 있는 주촌 지역도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원래 5년 전만 하더라도 3,00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근데 네. 지금 19,0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주촌 초등학교를 그 54학급 규모로 개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이라 하면 굉장히 젊은 세대가 많이 살다 보니까 지금 6학년 같은 경우는 6학급인데 네. 3, 4학년은 10학급. 그리고 1, 2학년 12학급인 거예요. 음. 그리고 올해 327명이 입학을 했어요. 네. 그게 즉 말해서 지학 아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향후 5년간 지학할 아동의 수를 확인해보니 12학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교실이 부족한 상태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인근에 1,900세대가 또 네.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군요. 여기는 뭐 신설이 필요하다를 넘어서서 아주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김해시만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까요? 타 지역과는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가 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학교 이제 폐교 문제가 관심인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 김해는 아무래도 학교 이제 신설 문제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경남에 이제 7개 시군의 이 인구 그 유출입 이 조사를 살펴보면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유출입이 최근 3년 동안에 한 3,000명 정도가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30대에서 40대죠. 그렇죠. 이게 초등학생 학부모로 두고 있는 이 연령층이 전체 그 유출 유입 증가의 약 80% 이상이 이 연령층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그 양산 같은 경우에도 김해보다도 굉장히 그 높은 유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 3년간 경상남도 전체의 인구 유출을 보면은 경상남도 인구의 한 3,700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김해는 그 굉장히 그 인구 유입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여기 이제 주민등록 그 통계를 보면은 그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41.5세로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번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도 이 최대 이슈가 이제 학교 신설 문제, 이제 과밀학급 문제 이런 게 이제 대두가 되었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초등학교 그 신설 문제에 대해서 네. 김혜지은 최대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신설 이야기가 나오는 학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궁금한데 앞서 장유아 주천 지역이 가장 좀 걱정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위치? 신설 예정 학교가 현재 3교입니다. 3곳에 위치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신문동 140-12번지. 네. 보통 롯데 아울렛 하면 다 아실 건데요. 그렇죠. 바로 앞에 신문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내에 2022년도 이번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42학급의 네. 학교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22년도 하반기가 되면 부전 마산 복순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네. 그곳이 바로 장류역인데요. 아. 역 바로 앞에 내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네. 1차 분양은 현재 끝난 상태고 네. 2차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약 5천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지금 초등학교 하나가 곧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학력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주촌 지역에 김해 서중 옆에 초등학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부지에 선천 제2교로 이 초등학교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가 늘어나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뭐 지금 학교 배치의 문제나 특히 이제 장류의 좀 심각한 문제는 근처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km 떨어진 곳에 학교 가는 네. 비정상적인 원거리 통학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재배치 논의가 좀 다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장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고등학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장류의 고등학교는 현재 비평준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5개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급당 정원이 32명이지만 실제 제가 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37명, 38명까지 지금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38명이요. 그럼 다른 그렇죠.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마어마하게 어떻다고 차이가 봐야 나죠. 될까요? 보통 요즘 25명, 23명, 근데 20명도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그러네요. 보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매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약 25%가 장류에 진학을 하지 못한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는 경남개발공사와 김해개발공사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용두지구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 하나 이게 이제 급당 인원이 25명이라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있어서 중추를 총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뭐 예산의 문제, 그리고 네. 이게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 또 산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청신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이 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 세 곳은 아마 중투를 좀 원만하게 네.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등학교는 아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네. 하고 계신데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할 때 아무래도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사실 장류 지역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겪는 문제입니다. 한 예로는 한 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2년 사이에 2번 정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2년 만에 2번을 정축하다 보니 기존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배치되는 신규의 학생들은 또 장거리 비정상적인 통학 때문에 반발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제 네. 장류 같은 게 10년이 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지 네네. 않았습니까? 여러 과정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네. 있었는데 자, 지금 근데 나오고 있는 이 신설 논의가 희망적인 데는 심사 기준이 좀 최근에 완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5월 달에 이제 심사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사업 지구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예전에는 사업 계획 승인 후에 네. 이게 신설을 계획을 잡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사업자별로 아파트 그 분양 계획이 각각 날짜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공고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게 이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학교를 새로 설비할 때는 우리가 국토교통부 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기준 그리고 설치 기준에 가는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학교의 결정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요건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볼 게 이제 중앙투자심사죠. 이게 자체 심사도 있고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 8월 말에 이제 4차 계획이 올라가면은 중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상이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이게 이제 중앙투자심사의 요건은 이제 5억 이상 공연 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투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논하는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학교 신설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위가 있습니다. 학교 단위가 물론 통학거리도 이제 참조를 하고 하는데 네. 근린 주거 단위를 기준으로 삼는데 초등학교는 2개 근린 지구에 1개 단위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개 근린 주거 단위가 2,000 내지 3,000 세대를 우리가 1개 근린 주거 단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해 주촌이라든지 장유 지역에 아마 4,000 세대 이상이 학교 설립 요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심사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면은 좀 그 학교 설립하는데 굉장히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학교를 더 짓지 않겠다, 있는 학교를 활용하겠다라고 한 것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학교 총량제란 개념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구도심의 인구가 유출돼서 해당 지역 학교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신도시의 학교를 새로 짓지 않고 네. 인근 학교에 좀 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의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학교 총량제 개념이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원래 이제 2019년도 8월 달에 교육부가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거기에서 이제 짐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지방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학교 사무에 관한 것은 교육감에 속한 사무다 이렇게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통과하면은 조건부 승인된 사업의 경우에는 조건부 이행을 전제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신설 사업 시에는 학교 배치 수요나 분산 배치 가능성, 그 다음에 전체 학교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학교 총량제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지역 학교를 몇 개를 묶어서 거기서 1개를 신설하면은 1개를 다시 폐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학교 총량제인데 네. 초등학교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용이 됐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5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좀 다르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 학교 총량제를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총량제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학교 신설과 통폐합 정책을 연계를 해서 내놓은 네. 하나의 교육부의 하나의 정책의 하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교육부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심사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런 기준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학교 부족 문제는 전체 그 시가 갖고 있는 학령 인구의 어떤 변화에 의한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해만 하더라도 개발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균형으로 공동화와 가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이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 총량제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수요와 관계없이 네. 일률적으로 또 정책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불만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도래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이 신설 요인을 통해서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네. 기준 완화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뻔히 그 위치에 학교가 필요한지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죠. 분양 공고가 나야지만 중앙투자심사를 좀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 신설이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하고 학교를 짓는데 4, 5년이 걸렸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기준 완화를 다행스럽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다. 필요한 네. 시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발의 이동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들이 계속 김해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들리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뭐 저희
저희 김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체적인 인구 연령도 낮고 저희 다 학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뭐 10년 넘게까지도 이 네. 학교 문제는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음. 또 살기 좋은 김해다 보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발생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도내 신도시마다 이런 비슷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주로 이제 이런 요구가 많이 일어난 데가 이제 양산 지역, 김해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진해도 보면 학교 신설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오.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지역에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 3, 40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학교 신설보다 주로 이제 폐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성을 가지는데 저는 뭐 학교 신설보다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폐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학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이지 않습니까? 0.81명 정도인데 통계청에서 보면은 2032년까지 초등학생이 약 47%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네.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학교는 약 6,100여 개인데 여기서 전국의 학생 수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 약 1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거의 소멸될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학교 신설 요구는 뭐 물론 이제 같은 김해 지역이라도 그 지역에서 그 지구 단위별로 네. 우리 그 학교 배치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꼭 김해 지역이라고 해서 한 곳이 꼭 그 폐교가 된다, 한 곳이 신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고 지구 단위별로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주촌 지역이라든지 장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 신설 요구가 많아지고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폐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경남도 교육청을 살펴보면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여러 차례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경남 지역 폐교 활용 사업을 굉장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앞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굉장히 그 폐교 활용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호평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남 지역의 폐교가 전국적으로 세 번째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여기 숫자를 보면 580여 곳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신설할 때 신설 비용이 아무리 작게 들어도 한 300억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출생 인구는 그 높게 나오지만은 5년, 10년 뒤에는 굉장히 그 우리가 그 인구 소멸 지수가 네.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아마 그 교육청 당국이나 교육부에서도 학교 신설할 때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런 폐교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대안교육, 그다음에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 그다음에 그 발달 장애인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융합을 해서 복합을 해서 좀 이런 학생들을 제도권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학교로 좀 탈바꿈하고 네.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경남 지역 폐교 활용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분이 참 좋으실 것 네. 같은데 몰랐던 소식을 오늘 이슈토크를 통해서 또 알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해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저는 좀 부족했지만 4년도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김해 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4년 전에는 기대와 희망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재선에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니까 재선의 무게와 책임이 굉장히 고민이 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전엔 열심히 하는 의원 이렇게 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은 정말 참 잘해야 되겠다. 참 일 잘하는 의원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 욕심을 낸다면 많은 주민들께서 정말 시연이 얼마나 필요한 지역의 대변자인지 그리고 감시자인지 또 때로는 해결사인지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좀 차원이 다른 주민 네. 밀착형 생활정치 제가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소동 행정학 박사, 주정영 김해시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 개정으로 학교 신설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신설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편한 등하교만을 위한 단순한 요구보다는 우리 지역의 존속과 발전을 염두에 둔 요구, 또 미래에 대한 현명한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